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1월 25일이에요. 이번 주부터는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이에요. 지금 저희 관심 종목은 삼성 SDI, 롯데지주, 하나솔루션, 카카오, 하나오션, 리게티 컴퓨터, 로켓랩이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 SDI는 12.6% 수익 중이고요. 하나지주는 1.14% 수익 중이에요. 롯데지주는 월요일날 정찰병으로 50만원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어제 5% 정도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중간에 추가 매수를 100만원 더 했습니다. 아이렌은 128주를 갖고 있고요. 5.5% 수익 중이에요. 아이렉스는 604주를 갖고 있고요. 10% 수익 중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110주를 갖고 있고요. 마이너스 4% 손실 중에 있어요. 로켓랩은 32주를 가지고 있고요. 4.5% 수익 중입니다. 로켓랩은 금요일날 30주를 추가 매수를 해서 총 32주가 됐어요. 리커전은 510주를 보유 중이며 마이너스 6% 손실 중에 있습니다. SOXL은 2주를 보유 중에 있고요. 14% 수익 중이에요. 로켓랩을 400만원 정도 매수가 되어 있는데요. 1000만원까지 늘릴 생각이에요. 리게티 컴퓨팅도 400만원 정도 보유 중인데요. 1000만원 가까이 늘릴 생각입니다. 아이렌은 1000만원, 아이렉스는 1600만원 정도 보유 중인데요. 기회를 봐서 아이렌과 아이렉스를 조금 더 수량을 늘려볼 생각이에요. 국내 주식에 2천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5천에서 6천만원 가까이 늘려볼 생각이에요. 환율이 3일 만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1446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월요일 투자를 위해서 토요일날 환전을 하려 그랬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휴일에는 환전이 안 된대요. 그리고 평일날 오전 9시가 돼야 환전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현대차 증권이라서 그런지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롯데지주를 목요일날 소량을 매수했는데요. 금요일날 조금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갭을 살짝 띄우면서 5% 상승이 나왔는데요. CME 갭을 매꾸러 눌림목을 줄지 아니면 바로 상승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가의 위치는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월요일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판단을 해볼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상법 개정으로 이슈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또한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눈에 띄었던 게 하나솔루션인데요. 목요일 매수를 할까 고민을 했었지만 매수를 못했었어요. 하지만 금요일날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기회를 봐서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AI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전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빨리 전력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눈에 들어오는 애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느낌은 월요일 시초가에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시초가에 움직임이 없으면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너무 상승하면 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월요일날 네이버와 카카오 중 덜 상승하는 쪽으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유 중인 삼성 SDI인데요. 목요일날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볼 생각이에요. SOXL은 3% 가까이 조정이 나왔는데요. 21선 근처까지 온다면 매수를 고려해 볼 생각이에요. 로켓랩은 금요일날 30주를 매수했는데요. 상승하는 것 같이 하더니 장 마지막에 조금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윗꼬리가 좀 긴 상태인데요. 월요일 상승보다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21선까지 지켜줄지 아니면 이번 조정은 21선을 살짝 하회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선 근처까지 온다면 2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매수해 볼 생각이에요. 아이렌은 장중에 11%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8%에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의 방향성이 약간 판단하기 애매한 자리 같아요. 차라리 금요일날 21선까지 내려왔다면 마음 편하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한다면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고요.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 기회로 삼을 생각이에요. 아이렉스도 장중에 22%까지 급등했다가 15%에서 마감하고 말았어요. 이번 주 이벤트로는 화요일,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마다 증시 변동폭이 커서 연설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는 목요일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이 있고요.
4시 30분에 FOMC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예사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한 방을 먹일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번 주에 좀 불안한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요즘 가만히 보면 미국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 변동성이 요동치는데요. 그에 반면 우리나라 시장은 차분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ASML 실적 발표가 있어요. ASML 또한 사상 최고치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섹터가 상승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주의 가장 큰 빅 이슈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에요. 아마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증시에는 블랙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리게티 컴퓨팅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겠어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등 경쟁국을 제치고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 혁신 거점을 육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대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양자학 분야에 국가적 영향을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된대요. 여당과 야당의 한 목소리로 양자 컴퓨팅 이번 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입을 모았대요. 아마도 월요일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4일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소속인 로라 민주당 의원과 제2공화당 의원은 초당적인 지역 양자 허브 발전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대요. 이번 법안은 롱아일랜드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지역의 양자 과학 및 AI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국가안보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래요. 외신에 따르면 길렌 의원은 양자 컴퓨팅은 이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며 미국이 중국을 앞지르고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대요. 월요일 저녁 6시 시초가에 리게티 컴퓨팅을 조금 더 매수해 볼 생각이에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2월부터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대요. 2027년에는 일반인한테도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향후 5년 안에는 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집마다 로봇가 한 대씩 있다면 주거의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요? 미국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개최한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 2월부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기가 팩토리에 옵티머스 로봇을 훈련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 시제품을 지나 실제 산업 공정에 로봇을 통합하려는 구체적인 행보로 로봇을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래요. 현대자동차는 아틀라스 27년 현장 도입을 놓고 현대 노조에서 한 대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차는 노조로 인해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이 뒤로 밀려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일이 로봇가 하고 인간은 기본 소득을 받으며 놀고 먹을 것 같아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빈부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아요. 미래에는 전쟁도 로봇들이 다 할 것 같은데요. 국가 간의 빈부의 차이 또한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를 향한 전 세계적 투자 열풍이 메모리 D램 가격을 50%나 급등시키고 있어요. 이에 물가 안정과 성장이 공존하던 골드락스 경제를 위협하고 있답니다. 이런 폭발적인 수요는 메모리 가격 급등을 유발해 PC와 자동차 등 소비자 제품 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있대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맞물린 공급망 압박이 가중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당시 물가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은값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몇몇 해당 업체는 당장은 좋을 수 있으나 물가 인상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금리 인하 쪽이 아닌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시장은 충격에 휩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지만 은행의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요즘 집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이 4.5%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증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